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0%대의 독일이 주목한 경이로운 문맹률. 지금 이 순간 선진국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쉽고 과학적인 문자를 수입하려 합니다. 620만 문맹 인구를 구원할 마지막 희망이라는데요. 베를린 한복판에서 독일 청년들이 열광하는 이 문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케이팝보다 더 뜨거운 열풍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한글이라고 하는데 왜 한국인 할머니는 이 뉴스를 보며 오열했을까요? 79세의 그녀는 평생 한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독일어는 완벽했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조차 한글로 쓸 수 없었죠. 60년 전 아버지가 남긴 바로 이것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독일인들은 한글을 배우는데 한국인인 자신은 문맹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79세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제라도 한글을 배워야겠다고요. 그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잃어버린 가족, 잊었던 정체성, 한글이 가져다준 놀라운 변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문자 습득기가 아닙니다. 79년 만에 찾은 진짜 그녀의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무료로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독일 이름으로는 마르타 박이죠. 올해로 79이 되었습니다. 베를린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예요. 아침마다 창밖을 내다보면 독일의 회색빛 하늘이 저를 반기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나온 뉴스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독일 정부가 620만 명 이상의 성인 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간 커피 잔이 제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한글이라니,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독일이 한글을 도입한다고요? 앵커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로 문맹률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뇌리에는 오래전 잊어버렸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한국, 한글, 그것들은 제 삶에서 너무나 오래전에 사라진 단어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베를린 거리에 젊은이들이 나왔죠.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즘 독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글이 트렌드입니다. K-POP의 영향으로 한글을 배우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죠.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선진국이라는 독일이 한글을 배우려 한다니, 그것도 문맹 퇴치를 위해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얼굴을 감쌌죠.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아마도 그리움이었을 겁니다. 할머니, 뉴스 보셨어요? 문이 벌컥 열리며 손녀 소피아가 들어왔습니다. 22살, 눈이 반짝이는 아이죠. 독일이 한글을 도입한대요. 대박이죠. 전 이미 한글 다 배웠다니까요. BTS 노래 가사 읽으려고요. 소피아가 신이 나서 떠들어댔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거든요. 한글, 제가 마지막으로 한글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60년도 넘었을 겁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날 이후로 전 한글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고 살았죠. 할머니, 왜 그러세요? 울어요? 소피아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무 놀라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죠.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아주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TV에서는 계속 한글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독일 교육부 장관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문맹률 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맹률 0%.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처럼 모국어를 잃어버린 사람도 문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독일어는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지만 정작 제 이름을 한글로는 쓸 수 없는 저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날 밤, 전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독일이 한글을 배운다. 그런데 정작 한국인인 저는 한글을 모른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렸을 적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1963년, 제가 10살이었을 때였죠. 순자야, 이제 우리 독일로 가야 한다.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 가슴 속엔 두려움이 가득했죠.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던 순간이 생생합니다.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이 제 작은 손을 감쌌죠. 손톱 밑에 낀 탕가루가 검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돌아와요? 금방이다. 돈 좀 벌고 오면. 그래. 금방 돌아올 거야. 하지만 아버지도 알고 계셨겠죠. 우리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독일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볼을 때렸죠. 10월인데도 한국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여기가 루르탄광 지역이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검은 연기를 내뿜는 굴뚝들이 보였죠.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독일어는 한마디도 못했고 학교에선 아이들이 제게 이상한 말만 짓거렸죠. 칭총, 칭총.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동양인을 비하하는 말이란 걸 알았죠. 아버지는 새벽 5시면 일어나셨습니다. 탄광으로 출근하기 위해서요. 까만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쓴 아버지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순자야, 아빠 다녀올게. 공부 열심히 해라. 매일 똑같은 인사를 하시고 나가셨죠. 하지만 어느 날, 그날은 달랐습니다. 1965년 2월 17일,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이웃집 프라우 슈미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순자, 내 아버지가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더군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탄광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갱도가 무너져 내렸는데 아버지는 동료들을 구하려다가 결국 못 나오셨다고 했죠. 병원 영안실에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평소처럼 잠든 것 같았죠. 얼굴엔 여전히 탄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한국 가자고 했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 무언가 쥐어졌죠.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 수첩을 펼쳐보니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독일어 공부하느라 한글을 잊어가던 제가 읽기엔 너무 어려웠죠. 딸아, 미안하다.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겨우 그 문장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한글을 잊어버린 저로선 읽을 수가 없었죠. 그 후로 저는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었죠. 거기서 저는 완전히 독일인이 되어갔습니다. 마르타, 이제 너는 독일 아이야. 한국은 잊어버려. 원장 수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순자라는 이름도 마르타로 바뀌었죠. 하지만 가끔씩, 정말 가끔씩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항상 한국말로 저를 불렀죠. 순자야, 우리 딸. 그럴 때마다 잠에서 깨어나 울었습니다. 하지만 답할 수가 없었죠. 이미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으니까요. 18살이 되어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독일어는 완벽했지만 정작 모국어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기묘한 한국인이 된 거죠. 결혼도 했습니다. 김성훈이라는 독일 남자와요. 아이도 낳았죠. 하지만 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한글도, 한국 문화도 모두 잊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6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한 독일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뉴스를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독일이 한글을 배운다. 그런데 한국인인 저는 한글을 모른다. 아버지가 남긴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읽지 못한 그 글들이요. 무덤까지 가져간 아버지의 마지막 말들이 거기 있을 텐데 저는 영원히 읽을 수 없게 된 거죠. 저는 서랍을 열고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60년 가까이 고이 간직해온 유일한 유품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빛바랜 종이에 적힌 한글들이 아직도 선명했지만 저는 여전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또 그거 보세요? 소피아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가끔 이 수첩을 꺼내본다는 걸 알고 있죠. 이게 뭐예요? 한국어인가요? 응, 내 증조할아버지가 쓰신 거란다. 소피아가 수첩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이 반짝였죠. 할머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한글 배웠다니까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읽지 못했던 아버지의 글을 손녀가 읽어준다고요? 정말. 내가 읽을 수 있어? 당연하죠. BTS 노래 가사 읽으려고 한글 완전 마스터했어요. 잠깐만요. 소피아가 수첩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탄광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다. 독일말도 모르고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무서웠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6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너를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꼭 알아다오.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죠. 소피아가 놀라서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계속 읽어줘. 소피아가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순자야, 한국 사람임을 잊지 마라. 언젠가는 꼭 한글을 다시 배워서 내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거라.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오히려 한국인임을 부끄러워하며 살았습니다. 할머니, 한글 배우실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소피아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이제 와서 무슨, 에이, 할머니, 독일에서도 한글 배우는데요. 게다가 할머니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79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아니, 사실은 잊어버린 걸 다시 찾는다는 게 무서웠죠. 다음 날, 소피아가 이상한 전단지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한글 수업한대요. 무료예요. 소피아야, 난 괜찮아.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편지 다 읽고 싶지 않으세요? 거기 아직도 못 읽은 페이지가 많잖아요.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글들을 다 읽고 싶었죠. 하지만, 할머니, 저랑 같이 가요. 저도 더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소피아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문화원으로 향했죠. 건물 앞에 선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할머니, 제 손 잡아요.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놀랍게도 교실엔 다양한 연령대의 독일인들이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젊은 한국인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만 숙였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마르타, 아니, 박순자입니다. 제 입에서 60년 만에 한국 이름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죠.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네, 하지만 한글은 전혀 몰라요. 어릴 때 독일로 와서 선생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한글의 기본 자음이에요. 고, 노, 덜. 칠판에 적힌 한글을 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았죠. 자, 이제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보세요. 백지를 받아든 저는 펜을 잡고 망설였습니다. 옆자리에 젊은 독일 청년이 이미 자기 이름을 써내려가고 있었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인인 제가 한글을 못 쓰다니. 소피아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해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박, 순, 자. 머릿속으로는 알 것 같은데 손이 움직이질 않았죠. 박자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바에, 아, 그리고 고. 선생님이 다가와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따라 썼죠.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제 이름이 한글로 써지는 걸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죠. 아, 오셨어요? 오늘 베를린 한국문화 축제 준비하러 오신 분들이죠. 젊은 직원이 무언가 전단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하나 받았죠. 이번 주말에 알렉산더 플라츠에서 한국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한복 체험, 한글 서예, 한식 시식회도 있어요.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꼭 가요. 한복도 입어보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 문화 축제라니 60년 동안 외면했던 것들을 이제 와서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소피아가 아침부터 제 집에 와서 조르기 시작했죠. 할머니, 빨리요. 한복 체험줄이 길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소피아를 따라 알렉산더 플라츠로 향했습니다. 광장에 도착하니 정말 놀라웠죠. 곳곳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한국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소피아가 신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 한국 분이세요? 갑자기 누군가 한국말로 말을 걸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였죠. 아, 네. 그런데 한국말은 잘. 오, 교포시구나. 반가워요. 저도 간호사로 독일 왔다가 여기 산지 50년 됐어요.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나니 위로가 되더군요. 한복 체험하러 가시려고요. 같이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복 체험 부스에 도착하니 형형색색의 한복들이 걸려 있었죠. 어머니,
이 분홍색 저고리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젊은 직원이 한복을 골라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복을 입었죠. 거울을 보니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할머니, 너무 예뻐요. 소피아가 감탄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아버지가 명절 때 사주신 한복을 입고 기뻐하던 그 아이가 보였습니다. 다음은 한글 서예 체험이었습니다. 붓을 잡고 먹물을 찍어 종이 위에 글을 쓰는 거였죠. 자, 자신의 이름이나 좋아하는 단어를 써보세요. 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박, 순, 차, 한 글자씩 정성껏 썼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붓을 잡으니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와, 할머니 글씨 진짜 예뻐요. 소피아가 놀라워했습니다. 저도 놀랐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글을 쓸 수 있다니. 그때 옆에서 한글을 쓰던 독일 청년이 물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글자가 뭔지 아세요? K-팝 가사에서 봤는데 청년이 쓴 글자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사랑이에요. 리베라는 뜻이죠. 오, 감사합니다. 한국어 정말 아름다워요. 그 순간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독일 청년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말하다니 평생 부끄러워했던 제 정체성이 자랑스러워지는 순간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한식 부스로 갔습니다. 김치, 불고기, 잡채, 오랜만에 보는 한국 음식들이었죠. 할머니, 이거 뭐예요? 소피아가 김치를 가리켰습니다. 김치야, 한국의 대표 음식이지. 저는 김치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매콤하고 시원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그 순간 어린 시절 어머니가 담가주던 김치 맛이 떠올랐습니다. 이 맛이야. 나도 모르게 한국말이 튀어나왔습니다. 60년 만에 먹는 진짜 김치의 맛이었죠. 축제가 끝날 무렵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외면했던 한국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이제는 독일 사람들까지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한글을 배우겠다고 말이죠. 토요일마다 한국문화원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받침 하나 쓰는 것도 헷갈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을 읽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죠. 박순자 할머니, 오늘도 숙제 다 해오셨네요. 선생님이 제 공책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맞춤법은 엉망이었지만 성실하게 써온 흔적이 보였거든요. 수업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K-팝을 좋아하는 대학생, 한국 드라마에 빠진 주부, 태권도를 배우는 청소년, 모두가 한글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죠.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에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옆자리의 독일 청년 마티아스가 감탄했습니다. 저는 묘한 자부심을 느꼈죠. 어느 날 선생님이 특별한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글로 일기를 써오세요. 짧아도 좋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한글 실력이 부족한데 일기라니. 하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죠.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뭘 써야 할지 고민하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쓰기 시작했죠. 오늘 한글 수업에서 새로운 단어를 배웠다. 고향, 집, 그리움,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제 마음을 한글로 표현한다는 게 뭉클했습니다. 써내려가다 보니 어느새 한 페이지가 가득 찼죠. 다음 수업 시간 선생님이 제 일기를 읽어보시더니 문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글을 되찾아가는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른 학생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박수를 쳤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죠. 집에 돌아와 저는 다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한 글자씩 읽어보려고 시도했죠. 오늘도 탄광에서 이랬다. 더듬더듬 읽어나갔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할 순 없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졌죠. 순자가 독일말 배우는 거 보니 대견하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도 제가 독일어를 배우는 걸 자랑스러워하셨구나. 그런데 저는 한국어를 완전히 잊어버렸죠. 소피아가 저녁을 먹으러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한글로 쓴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가 쓴 거예요. 대박! 소피아가 놀라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소피아에게 할머니가 한글을 다시 배우는 건 너 덕분이야. 고마워. 소피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알게 됐어요.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였죠. 박순자 씨, 다음 달에 독일 공영방송에서 한글 교육 특집을 만드는데요.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무슨 인터뷰를.
하지만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하고 싶었죠. 한국인으로서 한글을 다시 배우는 과정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많은 독일인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저는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죠.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이제야 내가 진짜 한국인이 되었구나.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피아가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는 할머니 가족을 찾았어요. 저는 놀라서 커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가족이라니, 그럴 리가 없죠. 저는 60년 동안 한국과 완전히 단절됐는데요. 뭐라고? 어떻게 찾았어? 페이스북이랑 한국 동포 찾기 사이트요. 할머니 옛날 이름으로 검색했더니 어떤 분이 연락 왔어요. 할머니 사촌동생이래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사촌동생이라고. 진짜야? 네. 부산에 살고 계신데요. 박순자 언니를 평생 찾았다고. 화상통화하실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60년 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게 무서웠죠. 제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나요? 할머니, 제가 통역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소피아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연결 중이라는 표시가 떴죠. 저는 긴장해서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백발의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분명 우리 가족의 눈이었죠. 언니, 순자 언니 맞죠? 나야, 순이야. 한국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죠. 순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독일로 떠날 때 울면서 저를 붙잡던 6살 사촌동생. 그 아이가 이렇게 할머니가 되었다니. 언니, 왜 연락 안 했어요? 우리 다 언니 죽은 줄 알았어요. 순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죠. 소피아가 통역을 해줬지만 사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물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겨우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순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죠. 언니, 한국말 할 수 있어요? 조금. 다시 배우고 있어. 순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화면 뒤에서 다른 가족들도 모여들었죠. 조카들, 조카 며느리들, 손주들까지. 이모, 우리 이모예요. 고모, 보고 싶었어요. 한꺼번에 쏟아지는 한국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기다려준 가족이 있었다니. 순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한국에 와요. 우리 집에 언니 방 항상 비워뒀어요. 60년 동안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0년 동안 빈 방을 지켜준 가족. 제가 그들을 잊고 살았는데도 말이죠. 소피아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할머니, 한국 가요. 저도 같이 갈게요. 서울대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죠. 화상통화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아버지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좀 더 많은 글자를 읽을 수 있었죠. 순자야,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구나. 내가 커서 꼭 그들을 찾아주렴.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한글로 답장을 썼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제 마음을 담아서요. 순이야, 고마워. 꼭 갈게. 이제 나도 집에 가고 싶어. 소피아가 제가 쓴 한글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한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제 거의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글을 다시 배운 건 단순히 글자를 익힌 게 아니었죠. 잃어버린 정체성을, 가족을, 그리고 고향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2달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12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가슴이 너무 떨려서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좀 주무세요. 아직 멀었어요. 소피아가 담요를 덮어줬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자겠니? 60년 만에 고향 가는데.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들어서자 기내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재 서울 날씨는 맑음. 한국어 안내 방송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한국말이었거든요. 한글을 다시 배운 덕분이었죠. 공항에 도착하자
세관을 통과하는 게 떨렸습니다. 독일 여권을 보여주며 말했죠. 저 한국 사람입니다. 60년 만에 왔어요. 직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정말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짐을 찾고 게이트를 나가니 사람들이 우르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종이를 들고 있는 할머니가 보였죠. 박순자 언니라고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이야, 제가 소리치자 순이가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부둥켜 안고 울었죠.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 맞아요? 꿈만 같아. 순이가 제 얼굴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볼을 쓰다듬으며 계속 울었죠. 다른 가족들도 다가왔습니다. 조카들, 손주들 모두가 절 껴안았죠.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까지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고모, 우리 집에 가요.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요. 공항을 나가니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출구. 택시. 이제는 다 읽을 수 있었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논과 밭, 아파트들, 산들,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언니, 여기 김밥이요. 기차에서 먹는 김밥 맛있죠? 순이가 김밥을 건넸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어린 시절 어머니가 싸주던 김밥 맛이 떠올랐죠. 맛있어. 정말 맛있어. 부산역에 도착하니 더 많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죠. 60년 만에 귀향. 순자 고모님 환영합니다. 순이네 집에 도착하자 상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들 모두 제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죠. 언니가 어릴 때 뭘 좋아했는지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순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숙모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60년 동안 기억하고 계셨다니.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순이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왔죠. 언니, 이거 봐요. 우리 어릴 때 사진이에요. 흑백 사진 속에 꼬마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와 순이, 그리고 다른 사촌들, 그때가 떠올랐죠. 소피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릴 때도 지금이랑 똑같아요. 다들 웃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행복했죠. 이게 가족이구나. 6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밤이 되자 순이가 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언니, 여기가 언니 방이에요. 60년 동안 비워뒀어요. 언니 올 줄 알았거든. 방문을 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래된 장롱, 낡은 이불. 하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죠. 누군가 매일 청소를 한 것 같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사진이었죠. 그 아래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의 방. 언제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날, 인천공항에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죠. 이번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울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언니, 자주 와요. 이제 한글도 아니까 혼자도 올 수 있잖아요.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꼭 다시 올게. 이제는 연락도 자주 하고 베를린에 돌아온 후 저희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연락이 왔죠. 독일 공영방송 인터뷰 건이었습니다. 할머니, 준비됐어요? 소피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방송국 스튜디오는 환하게 빛났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자 긴장이 됐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60년 동안 한글을 잊고 살았던 한국인이 다시 한글을 배운다는 게 어떤 의미였나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죠. 한글을 배운다는 건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정체성을, 가족을, 그리고 고향을 되찾는 일이었죠. 독일이 한글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놀랐습니다. 제가 평생 부끄러워했던 한글이 이렇게 훌륭한 문자였다니.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며칠 후 베를린 한글학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강연을, 하지만 용기를 냈죠. 강연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교포들, 독일인 학생들, 심지어 언론인들까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79살의 한글을 다시 배운 할머니죠. 청중들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 들었죠.
이건 제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유품입니다. 60년 동안 읽을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었죠. 한 페이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막힘없이 읽을 수 있었죠. 순자야, 한국 사람임을 잊지 마라. 언젠가는 꼭 한글을 다시 배워서 내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거라. 목이 메었습니다. 청중들도 눈시울을 붉혔죠. 저는 60년이나 늦었지만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글을 배웠고 이제는 손녀에게도 가르치고 있죠.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 젊은 독일 여성이 손을 들었죠. 저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죠. 그날 이후 저는 베를린 한글학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했죠. 어느 날 독일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씨의 이야기가 큰 영감을 줬습니다. 한글 도입 정책에 자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글을 몰랐던 제가 이제는 한글 정책 자문위원이 되다니. 집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아버지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쓴 글을 추가했죠.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이제 저는 당당한 한국인입니다. 한글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보고 있어요. 자랑스럽죠? 소피아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한글로 책도 쓰실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로 제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60년의 방황 끝에 찾은 정체성. 그리고 한글이 준 기적 같은 선물에 대해서요. 창밖을 보니 베를린 거리에 한글 간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정말로 한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정체성이고 뿌리이며 사랑입니다. 그걸 79살에 깨달은 저는 정말 행운하였죠.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 박순자입니다. 한글을 아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죠.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날, 인천공항에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죠. 이번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울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언니, 자주 와요. 이제 한글도 아니까 혼자도 올 수 있잖아요.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꼭 다시 올게. 이제는 연락도 자주 하고 베를린에 돌아온 후 저희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연락이 왔죠. 독일 공영방송 인터뷰 건이었습니다. 할머니, 준비됐어요? 소피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방송국 스튜디오는 환하게 빛났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자 긴장이 됐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60년 동안 한글을 잊고 살았던 한국인이 다시 한글을 배운다는 게 어떤 의미였나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죠. 한글을 배운다는 건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정체성을, 가족을, 그리고 고향을 되찾는 일이었죠. 독일이 한글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놀랐습니다. 제가 평생 부끄러워했던 한글이 이렇게 훌륭한 문자였다니.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며칠 후 베를린 한글학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강연을. 하지만 용기를 냈죠. 강연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교포들, 독일인 학생들, 심지어 언론인들까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79살에 한글을 다시 배운 할머니죠. 청중들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 들었죠. 이건 제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유품입니다. 60년 동안 읽을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었죠. 한 페이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막힘없이 읽을 수 있었죠. 순자야, 한국 사람임을 잊지 마라. 언젠가는 꼭 한글을 다시 배워서 내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거라. 목이 메었습니다. 청중들도 눈시울을 붉혔죠. 저는 60년이나 늦었지만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글을 배웠고 이제는 손녀에게도 가르치고 있죠.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 젊은 독일 여성이 손을 들었죠. 저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죠. 그날 이후 저는 베를린 한글학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했죠. 어느 날
독일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씨의 이야기가 큰 영감을 줬습니다. 한글 도입 정책에 자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글을 몰랐던 제가 이제는 한글 정책 자문위원이 되다니. 집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아버지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쓴 글을 추가했죠.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이제 저는 당당한 한국인입니다. 한글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보고 있어요. 자랑스럽죠. 소피아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한글로 책도 쓰실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로 제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60년의 방황 끝에 찾은 정체성. 그리고 한글이 준 기적 같은 선물에 대해서요. 창밖을 보니 베를린 거리에 한글 간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정말로 한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정체성이고 뿌리이며 사랑입니다. 그걸 79살에 깨달은 저는 정말 행운아였죠.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 박순자입니다. 한글을 아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죠.